자, 이번 영상에서는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 중 파일을 관리하는 데 관련되어지는 명령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다뤄볼 것이 특정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복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으로서 복사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copy의 약자 cp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cp라는 명령은 두 개의 인자를 취해서 첫 번째 인자 값으로 지정되어진 파일 혹은 디렉토리를 두 번째 인자 값을 갖는 경로에 혹은 파일로 복사해주는 일을 담당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인자 값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파일들이 기술되어질 수 있고, 두 번째 인자는 디렉토리, 즉 경로명을 보통 사용을 해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I 옵션이나 R 옵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 데스티네이션의 소스 파일명과 똑같은 파일이 있는 경우에, 즉 오버라이트 할 것인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옵션과 첫 번째 인자 값이 디렉토리인 경우 현재 디렉토리를 리커시브하게 그 디렉토리가 포함하고 있는 파일 내용들까지도 모두 다 복사하도록 처리할 수 있는 -R 옵션들이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 cp라는 명령은 소스가 파일이냐 디렉토리냐에 따라서, 또 데스티네이션이 디렉토리냐 파일이냐에 따라서 살짝 달라 보이는 동작들을 수행을 해주는데, 세부적인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홈 디렉토리에 복사를 연습한 여러가지 파일들이 위치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홈 디렉토리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빈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디렉토리 내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mkdir 하기를 exam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봅시다. 이미 눈치챈 학생들도 있겠지만 현재 shell 프롬프트 표시는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작업 디렉토리에 대한 경로를 나타내 주도록 지정되어 있죠. 현재 shell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 중에서 지정해 줄 수 있는데, 현재 물결 표시, 즉 내 홈 디렉토리에 있다가 cd exam이라고 하니까 내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exam으로 이동해라 라고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매번 pwd라는 명령을 내려주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에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자, 현재 이 exam이라는 디렉토리 내에서 복사와 관련되어지는 명령을 수행을 해볼 것인데, 먼저 ls 해보면 현재 디렉토리 내에는 아무런 파일도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사할 내용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touch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 touch라는 명령은 새로운 파일을 만들거나 기존의 파일의 날짜, 시간 정보들을 변경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명령이긴 합니다. 일단 touch라는 명령을 통해서 first라는 파일을 하나 작성을 해봅시다. 현재 first라는 빈 파일이 하나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first라는 파일을 한번 복사를 해보려고 해요. copy라는 명령을 통해서 원칙적으로는 원본 파일에 대한 경로명과 그 파일명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first에 대해서 현재 디렉토리 밑에다가 second라는 이름으로 복사해라 라고 처리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매번 경로명을 통해서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번거롭기 때문에 Ctrl C 눌러서 중단해 봅시다. 만약에 그 대상이 되어지는 경로가 현재 경로다 라고 한다면 그 경로명을 생략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copy 하기를 그저 first, second 이렇게 파일명만 지정을 해주게 되면 현재 경로상에 있는 first라는 파일을 현재 경로상에 있는 second라는 이름의 파일로 복사해라 라는 명령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첫 번째 first라는 경로가 현재 경로에 존재하지 않고, 더불어서 second라는 이름의 경로도 현재 경로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둘 다 파일명으로 간주를 해서 현재 first라는 이름의 파일과 똑같은 second라는 파일을 생성을 해주게 되어져요. 현재 상황에서는 두 파일 다 그냥 빈 파일일 것입니다. ls-l 해가지고서 확인을 해보면 파일의 사이즈가 0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만
이 두 번째 destination이 하나의 경로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디렉토리 밑에다가 새로운 디렉토리로 temp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을 해봅시다. 현재 first와 second는 파일이고 temp는 경로명인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요 위에 있는 명령과 똑같이 써볼 거예요. copy 하기를 현재 first를 temp에다가 라고 하게 되면 아까는 second라는 이름의 경로가 없었기 때문에 first라는 파일을 second라는 파일로 복사를 해주었지만, 현재는 first라는 파일은 존재하지만 temp라는 것이 하나의 유효한 경로명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경우 엔터 해서 실행을 해볼까요? 현재 temp라는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면 현재 first라는 파일이 temp라는 디렉토리 안에 복사되어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치 이 명령은 어떻게 처리된 것이냐면 카피하기를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first라는 파일을 temp라는 디렉토리 밑에 first라는 이름으로 복사를 해주어라 라는 형태로 처리가 된 것이죠. 다만 destination에 파일명이 생략되어지면 원본 파일명과 똑같은 파일명으로 사용되어진다 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시 Ctrl C 눌러주고,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copy first를 temp 밑에 third라는 값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젠 현재 first라는 파일을 temp라는 경로 밑에 third라는 이름으로 복사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destination의 경우에 경로명이 생략되면 현재 경로에, 파일명이 생략되면 원본 파일과 똑같은 이름으로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라는 점 주의 깊게 봐두면 되겠고, 자, 또 다른 예로는 copy 하기를 현재 temp라는 디렉토리를 buffer라는 디렉토리로 복사를 해라 라는 형태로 처리를 해봤어요. 현재 보면 현재 디렉토리에 temp라는 이름의 디렉토리가 존재했고 그것을 원본 인자로 사용을 했어요. 버프라는 이름은 없어요. 버프라는 이름은 없는 부분이죠. 자, 이 경우에 첫 번째 인자 값이 디렉토리이면 기본적으로 현재 디렉토리는 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오류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디렉토리를 복사한다라고 하면 temp라는 디렉토리만 복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진 파일 구조들도 모두 다 복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cp라는 명령은 -r 옵션을 주어서 temp의 버프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 현재 보면 temp라는 디렉토리 못지않게 버프라는 디렉토리도 temp의 복사본이 생긴 것을 볼 수 있고, 더불어서 리커시브하게 temp와 버프를 보면 현재 temp도 버프도 똑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카피 명령의 첫 번째 인자가 디렉토리일 경우에는 -r 옵션을 통해서 그 디렉토리의 내용물까지도 리커시브하게 복사를 해줘야 한다 정도 기억을 해둡시다. 자, 현재 디렉토리 상에 first와 second라는 파일들이 존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카피하기를 현재 first를 second로 복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경우에는 현재 first라는 파일을 또다시 second라는 이름으로 다시 복사하는 일들이 처리가 되어져요. 아까 처음에는 second라는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second라는 파일로 새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second라는 파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사가 되어지더라 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first를 복사한 second를 가지고서 내용을 수정을 했는데 이 구문이 또 수행됐다 라고 하면 수정된 내용이 다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copy 하기를 -i 옵션을 주어서 인터랙티브하게 복사하도록 처리를 해주게 되어지면 어떻게 처리가 되어지냐면 현재 기존의 그러니까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이미 존재한다라고 하면 오버라이트 할 것인지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es, y 눌러주면 덮어쓰기 해줌으로써 복사를 할 것이요, no 해주면 복사가 취소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 copy -i라는 옵션을 써주더라도 first를 second.backup 이라는 형태로 해주면 현재 second.backup이라는 파일은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저장할 것이냐라는 걸 따로 묻지는 않고 바로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데스티네이션이 이미 존재한 파일인 경우에 한해서만 덮었을 것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기 위해 -i 옵션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둡시다. 현재 우리 유닉스 명령 중에서 echo라는 명령이 있어요. echo라는 명령은 예를 들어서 hello라고 해서 어떤 특정 문자를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는 일에도 사용되어지지만 또 다르게는 현재 echo하기를 비별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현재 대상이 되어지는 경로에서 현재 이런 패턴의 이름을 갖고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현재 경로에서 B로 시작되어지는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줘라 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 내용들을 사용을 하면 물음표는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게 되니까 현재 목록상에서 네 문자로 이루어진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줘라 라는 형태로 처리해 볼 수도 있어요. echo 같은 경우는 LS와 다르게 파일에 대한 세부적인 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저 그런 이름의 파일명이 존재하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볼 때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echo하기를 루트 밑에 etc 밑에 호스트별이라고 해봅시다. 현재 루트 밑에 etc라는 디렉토리 밑에 호스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지는 파일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쭉 나열을 해준 것이에요. 자, 가만히 봤더니 hostname이라는 파일이 있네요. 자, 이 파일을 현재 경로명으로 복사해 와 봅시다. 자, 현재 카피하기를 대상의 경로명을 써주면 되겠죠. 루트 밑에 etc 밑에 hostname이라는 파일을 대상이 되어지는 경로는 현재 디렉토리 밑에 hostname이라는 이름으로 복사해와라 라고 처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장을 수행을 하지 않고 일단 중단할게요. 자, 이 문장은 조금 더 간단하게는 카피하기를 루트 밑에 etc 밑에 hostname이라는 파일을 그저 현재 경로로 가져와라 라는 표현만 써주더라도 단순하게 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어지는 부분이 경로명만 지정되어지면 원본 파일과 똑같은 이름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굳이 원본 파일과 똑같은 이름을 나열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여기 보면 hostname이라는 파일이 복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카피하기를 루트 밑에 etc 밑에 hostname이라는 파일을 복사해 오기를 현재 여기에다가 hostname.backup이라는 형태로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경로상에 이런 이름의 디렉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저 현재 경로상에 이런 이름의 파일로 이 파일을 복사해와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현재 경로에서 H자로 시작되어지는 파일들을 보면 hostname과 hostname.backup이라는 파일들이 제대로 복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는 명령이 cat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 ca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H로 시작되어지는 텍스트 파일들의 내용들을 출력해봐라 라고 하면 현재 F736이라는 이름, 우리 프롬프트 메시지의 앞에 보면 사용자 아이디 골뱅이 그리고 나와 있던 F736이 현재 이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 호스트네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루트 밑에 etc 밑에 hostname이라는 파일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현재 복사하는 연습을 위해서 가져와 본 것이에요. 파일 복사와 비슷하게 파일이나 디렉터리를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로 move의 약자 mv라는 명령이 존재합니다. 자, copy라는 명령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다만 copy라는 명령은 원본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없애지 않고 오로지 데스티네이션에서 지정한 새로운 파일이나 새로운 디렉토리를 추가로 생성해 주는데 반해서 현재 move라는 명령은 원본을 이동시키는 것과 같이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역시 두 개의 인자를 기본적으로 취해서 현재 첫 번째 인자로 지정되어진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두 번째 인자로 지정되어진 경로상으로 복사하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 인자 값이 파일이냐 디렉터리냐에 따라서 현재 경로상에 그 이름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정된 경로상에 집어넣을 것이냐 라는 것들이 좀 달라진다 라는 것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카피라는 명령하고 다르게 첫 번째 인자가 디렉터리다 라고 하더라도 리커시브하게 처리해라 라는 -r 옵션을 따로 수행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자, 사용 예를 봅시다. 현재 내 디렉토리 안에 보면 버프랑 템프라는 디렉토리 안에 보면 그저 first, third라는 파일만, 내가 만든 빈 파일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자, 현재 보면 여기 hostname이라는 파일들을 이 디렉토리 안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mv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는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hostname이라는 파일을 현재 버프라는 디렉토리 밑에 hostname으로 이동시켜줘 라고 처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자, 물론 전제 조건은 이 이동하고자 하는 원본 파일을 내가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동 명령이 제대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보통 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파일들은 함부로 내가 이동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내 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위주로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카피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읽어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텍스트 파일들도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는 있어요. 물론 읽어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move 명령은 카피 명령과 다르게 그 내용만 읽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본 파일을 없애버리는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 파일이나 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좀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현재 이 경로상에 있는 이 파일을 이 경로상에 있는 이 이름으로 이동시켜라 라고 처리를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하지 않더라도 Ctrl C 눌러서 중단하고 좀 더 간단하게 처리해보기 위해서는 점 밑에 hostname을 생략하고 그저 파일 이름만 써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로명이 생략되면 현재 경로가 대상이 되어진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현재 경로상에 있는 hostname이라는 파일을 대상이 되어지는 경로 버프라고만 써주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 내에 버퍼라는 디렉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디렉토리 이름이 되는 거죠. 디렉토리 이름이 된다라고 하면 카피와 마찬가지로 이 파일을 이 디렉토리 안에 이동시켜라 라는 처리가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엔터 해서 보면 이제 -r 옵션에서 보면 현재 디렉토리 내에 hostname이라는 파일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고, 대신 버프라는 디렉토리 안에 hostname이 추가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move 하기를 현재 hostname.back 이라는 파일을, 자, 현재 경로상에 hostname.bak 라는 파일이 존재해요. 자, 이 파일을 hostname.another 라고 이름을 부여해 봤어요. 좀 전에는 두 번째 인자로 지정되어진 이름이 이미 존재하는 경로명이었기 때문에 그 경로 안으로 이동시켰어요. 물론 이 경우도 이 경로 안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예에서 보면 현재 경로에는 hostname.another 라는 이름의 파일도 디렉토리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어지는가? 엔터 해서 보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hostname.bak 라는 파일을 hostname.another로 이동시켜 버린 거예요. 다만 그것이 같은 경로상에서, 그러니까 즉 이 파일이 대상하고 있는 경로가 현재 경로이고 또 여기도 경로명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경로상의 이 이름으로 바꾸어라, 변경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사실 같은 경로상에서 지정되어진 move 명령은 파일 이름을 변경해주는 rename에 대한 처리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봐두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자, 다시 move 하기를 hostname.another 라는 파일을 temp 밑에 hostname 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경로에 있는 이 파일을 템프라는 경로는 이미 존재하는 경로잖아요. 그래서 템프라는 경로 밑에 호스트네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동시켜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경로상에는 hostname.another 라는 파일이 없어진 것이고 대신 그 내용이 템프라는 디렉토리 밑에, 아까 템프 디렉토리 밑에는 first와 third라는 값만 있었었는데 템프 디렉토리 밑에 hostname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이동되어진, 경로명도 바뀌어졌고 파일명도 바뀌어진 형태로 처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파일명이면서 두 번째 인자가 경로일 때에는 그 경로 안으로 이동해라, 파일명일 때에는 그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라, 경로명과 파일명이 다 사용되어졌으면 그 경로상의 그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동시켜라 라는 처리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첫 번째 인자 값이 디렉터리 인경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역시 move라는 명령을 통해서 버프라는 이름을 버퍼라고 이름을 바꿔봅시다. 현재 디렉토리 상에는 버퍼라는 이름의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령은 버프라는 디렉토리의 이름을 버퍼로 바꿔주는 동작이 일어난 것이죠. 즉 리네임에 대한 동작이 일어난 것이고, 다시 move 하기를 버퍼라는 이름을 템프라고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템프라는 건 유효한 경로명이니까 템프라는 경로 안으로 버퍼라는 디렉토리를 이동해라 라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반면에 여기다가 내가 다시 버프라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경로에 있는 버퍼라는 디렉토리를 템프라는 디렉토리 밑에 버프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로 이름을 바꿔서 이동을 해라 라는 처리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어지는 경로가 단순 경로인지 아니면 그 경로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인지에 따라서 현재 이동시킬 대상의 이름이 바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집어넣을 것인지가 결정되어진다 정도로 기억을 해둡시다. 자,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자, 현재 템프라는 디렉토리 밑에 가보면 저런 파일들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move 하기를 템프 디렉토리 밑에 있는 호스트 네임을 현재 경로 밑에 있는, 현재 경로에는 지금 first라는 파일이 있어요. first라는 파일로 이동을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볼겠냐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로 지정되어진 파일이 경로명이면 그 경로명 안으로 이동해라 라는 것인데 두 번째 인자가 이미 존재하는 파일 이름이다 라고 한다면 엔터 했을 때 조용히 일이 처리가 되어졌어요. 일이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move 동작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cat이라는 명령을 통해 현재 first라는 파일을 살펴보면 애초에 우리는 first라는 파일은 빈 파일로 만들었는데 현재 hostname의 파일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first라는 파일의 내용이 overwrite 되어진 것이에요. 파일 내용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파일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이 내용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즉 이 파일이 없어져 버리는 효과가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move 하기를 -i 옵션 주어서 현재 first라는 파일을, 현재 경로를 보면 first라는 파일도 있지만 second라는 파일도 있죠. 자, destination에 해당하는 파일 이름을 존재하는 파일 이름을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주게 되면 현재 second라는 파일이 있는데 overwrite 할 것인지를 물어보죠. no 해주면 overwrite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cat 해서 second 내용 보면 아무 내용도 들어있지 않고 first 내용 보면 하나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i 옵션 써주기를 first라는 값을 third라는 값으로 존재하지 않는 파일명을 destination 값으로 써주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third라는 파일로 현재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cat이라는 명령으로 third라는 값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first라는 값과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결국 move의 -i 옵션은 copy의 -i 옵션과 동일할 것입니다.